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그 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였는지 이전에 공부한 게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지만 일종의 뒤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To be a good dancer is difficult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여기는 be라는 게 무슨 동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죠. 그리고 뒤에 또 is라고 하는 또 비동사 하나 또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영어에서 하나의 문장 속에가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물론 두 개의 문장이 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같은 걸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돼서 두 개의 문장이라면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여기서는 앞쪽에 있는 이 동사를 동사로 쓰지 않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의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는 하나만이 문장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아닌 형태로 얘를 바꾸려고 봤더니 바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앞에다가 뭐를 to를 붙이고 여기에는 is라고 써져 있지만 to를 붙이면 대신에 꼭 해야 될 역할은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꿨으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자,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의 단어로 바뀐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오늘 배울 부정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동사였던 단어를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to를 붙여서 문장을 쓰는 얘를 우리가 투부정사로 부르고, 이제 이 투부정사라는 게 영어에서 쓰이는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 말고 다른 것보다 좀 쉬운 걸로.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원한다, 간다. 보다시피 두 개의 동사죠. 집중. 두 개의 동사입니다. 자, 우리 내용상 나는 정말로 파리에 가기를 원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엄밀히 따지면 원하다도 동사고요, 가다도 동사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인데 동사를 두 개 쓰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꾸는 거.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앞에다가 to를 붙이고, 여기는 지금 고우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로 바꿔버리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다른 성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전체에서는 동사는 하나만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동사를 하나만 있는 형태의 원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로 바꾸는 그 방법 중에 to를 붙여서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쓴 이거를 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왜 우리가 투부정사 쓰는지는 여러분이 방금 이해를 좀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조금 전처럼 동사가 아닌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to를 붙이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딱 써서 문장을 만드는 형태인데,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동사가 아니면 다른 성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성질로. 동사가 아니니까 영어에서 동사 아니면 뭐야, 뭐 주어도 있을 거고 뭐 목적어도 있을 거고 동사 뭐가 많아요, 성질이. 그런데 이 동사가 아니면 이 투부정사는요, 첫 번째 역할 바로 명사로 역할로 전환이 됩니다. 쓸 수 있는 역할이. 두 번째는 자, 영어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투부정사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동사였는데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단어로 이 to 동사 원형이 바뀌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투부정사를 이 전단을 했을 때 명사로 쓰이느냐, 형용사로 쓰이느냐, 부사로 쓰이느냐를 우리가
이 딱 단어만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전에 간략하게 배웠었고, 우리 저는 최근에 나랑 한번 이거 복습한 적 있었죠, 우리가. 자, 그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인 단어 이외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문법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그 이외에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투부정사 형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잠깐만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바로, 아까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일단 명사의 쓰임으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건지, 형용사로 쓰이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명사로 쓰이는 역할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왜? 얘네는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이 되면 그거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석이라는 걸 할 때는 반드시 직역을 하셔야 됩니다. 직역을 하셔야 돼요. 직역은 아시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는 걸 직역이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좋은 댄서가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좋은 댄서가 되는 것은, 것이라고 하니까 말이 될 것 같네.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석이 뭐면 것으로 해석이 됐네요. 그럼 이거는 명사겠죠. 그죠?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My hobby. 나의 취미는, 여기 동사는 보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to listen이라고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to를 붙였습니다. 맞죠? 잘 보세요. 해석은 나의 취미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일단 것이라 해석됐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명사 역할이에요. 투부정사가. 또 하나, 요거 해석해보면 나는, 자, 동사는요 원하다, 딜리버는요 전달하다입니다. 동사를 두 개 못 쓰니까 이 앞에다가 to를 붙였었어요. 그럼 동사는 얘만 동사죠. 얘만. 자, 해석 어떻게 됩니까? 직역하면 나는 원한다, 당신을 원한다. 딜리버는 전달한다, 이 노트를 미스터 잭맨에게. 합히면 나는 원한다, 당신이 전달하는 것을 원한다예요. 방금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죠. 뭐를 전달해요? 이 메모를 미스터 잭슨 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직역을 하지 않으면 문장이 완전 이상해져 버려요. 자, 다음 문장, 뭐 이렇게 문장이 사용되는 것들. 자, 하나 더 볼게요. 많이 있으니까. 자, 제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는 정말로 원합니다. 파리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해석상 전부 뭐만 것으로 됐죠? 자, 이렇게. 근데 이거를 나는 정말로 파리에 가고 싶어요. 이래버리면 가고 싶어요. 고는 없어요. 방금 했던 게 직역이에요. 의역이에요, 여러분이. 의역해버리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투부정사,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반드시 직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도 하나 빼서 보여드렸고, 여기도 하나 빼서 보여드렸고, 또 앞에서도 하나 빼서 보여드렸어요. 일단 to가 쓰이는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런데 전부 해석은 똑같이 뭔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명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명사가 사용되는 역할이 뭐냐면, 명사라는 게 영어의 문장에서 어떤 쓰임으로 쓰이느냐, 맨 처음에는 영어에서 명사는요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갑자기 글씨가 안 써져가지고. 자,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라는 게 하는 역할은 가장 첫 번째로 영어에서 주어의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영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영어에서 명사가 합니다.
세 번째로 영어에서 명사하는 역할은 보어라고 하는 애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는 선생님 많이 들어봤는데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주로 쓰였으니까 그것도 알아요. 보어가 뭐죠? 보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어는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에 주어나 진짜 오늘 안 되네 이거. 주어나 또는 or 또는야 또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종의 보충 설명해 줄 때 씁니다. 자, 이런 역할을 명사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 좀 이상하네요. 자, 그 중에 주어로 쓰인다는 건 보다시피 해석은 아까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동사 어디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있죠. 영어에서는 동사 앞에 쓰여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죠? 여기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는 구별하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지호야,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때요? 전체에 차지하는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개인적으로 영어에서 그 다음 문장은 더 길어요. 보세요. to learn. 여기까지만 쓰면.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일단 것이 해석됐습니다. 동사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My plan, 나의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런 문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도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to learn another foreign language까지가 주어입니다. 와, 얘도 만만치 않게 기네요, 주어가. 그죠?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긴 걸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영어가 주어가 너무 지나치게 긴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영어를 가주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가 영어에서는 긴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른데 영어는 그래요. 주어가 긴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그 긴 자리에, 다시 말해서 요 자리에 가주어라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영어에서 가짜로 쓸 수 있는 주어는 딱 하나예요. 바로 it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주어 it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컴퓨터 개판인데 완전히.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긴 주어 자리에 it라고 하는 가주어를 쓰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그쵸? 주어 앞에 it를 썼는데 걔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 문장의 맨 뒤로 보냅니다. 요렇게 뒤로. 그러면 뒤로 간 얘는 뭘까요? 가짜 주어니까 뒤에가 뭐가 되겠어요?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걸 진주어라고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 다음 문장처럼 갑자기 여기 문장 볼게요. is가 나왔습니다. 방금처럼. 그럼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될 텐데 동사가 하나 여기 있다. to make. 좋은 친구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를 사귄다 그럽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 그럽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일단 것이라 해석됐네. 그리고 문장 전체로 봤으니까 주어네. 그런데 뒤에 not easy는 굉장히 짧은 반면에 주어가 너무 길죠. 이런 경우는 가주어 it라는 것을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 진짜 주어는 맨 뒤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 쓰이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가주어 it라고 부르고 뒤에 쓰이는 것을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해석하면 웃겨요. 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두 개가 쓰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럼 이럴 때 it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 뭐냐면 it는요 우리가 처음에 그것이라고 쓰는 이걸 뭐라 부르죠? 진짜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와, 오늘 이거 완전 개판이네 진짜 컴퓨터.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주어 it가 존재합니다. 잘 듣고 있죠? 너무 안 되네요. 가주어라고 우리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it가 있습니다. 근데 가주어 it는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해석을 해도 겹쳐요 계속.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바로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도 역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라 해석이 돼버리는 이틀은 대명사는 쉬운데, 얘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하죠?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비인칭 주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잠깐 좀 쉴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해요. 비인칭 주어 이트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일단 이트로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들어가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나온다거나 또는 요일, 계절, 그 다음에 뭐 거리, 명암이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명암? 밝고 어둡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경우에 반드시 it를 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it is sunny, 이건 it is 몇 시란 말로 7 o'clock 이렇게 문장이 됐을 때 그것은 7시입니다 하지 않죠. 그냥 7시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요. 이런 경우는 이 it가 보다시피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인칭 주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렇게까지 우리가 주어라는 것들을 영어에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될 때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학교에서는 아마 요 it를 구별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볼 겁니다. 가주어로 아니면 대명사로 아니면 비인칭 주어로 쓰이는 it를 너희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투 부정사가 명사의 역할로 쓰이는 걸 기억을 하느냐라는 것까지를 물어볼 거예요. 잠깐 한번 끊었다 하겠습니다. 너무